자, 건선고등학교 8단원. 8단원 소단원의 1, 국어의 어제와 오늘이 여러분들의 이제 시험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중세국어 문법이라고 편의상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세국어 같이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중세국어 문법 단원명 국어의 어제와 오늘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중세국어의 의문체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세국어 문법 의문체계. 일단 자음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자음이 뭐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응, 비읍, 시옷 이런 것들이 다 자음이죠. 그쵸? 자, 중세국어에서는 이 자음 친구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쓰였던 시기야. 그래서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그러한 의문들도 사용이 되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자음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를 만들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자는요, 기억, 어라, 분필이 너무 짧았나봐. 떨어졌어. 기억,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렇게 5가지의 기본자를 만들었었다. 아, 기본자 친구들을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구나. 우리 기억 한번 해볼까요? 기억 하니까 혀가 기하고 이렇게 입천장에 닿을 때 말 때 기하고 왔다가 어떻게 하니까 들어가고 내려오죠. 그렇죠? 그래서 혀의 이 움직임, 혀의 모습을 본따서 기억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고 니은 한번 해볼까요? 니 선생님한테 반말할 수 있는 기회. 니 하니까 이 혀가 어디를 건드려? 치조, 입천장을 살짝 니 하니까 건드린 다음에 혀가 이렇게 위에 솟아 있잖아요. 그렇죠? 니 하고 하니까 혀가 내려와서 다시 뒤로 쏙 들어와요. 그래서 혀의 움직임의 모양을 따서 니은이라는 글자를 만들고, 그리고 미음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 이 앙담은요, 입술의 모양을 본따 가지고 미음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발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앞니입니다. 이 치아의 모양을 본따 가지고요, 시옷을 만든 것이죠. 우리 치아의 모양을 본따서 앞니 모양이 이렇게 있잖니? 어머, 너무 못 그렸어요. 앞니의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앞니를 옆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치아의 모양을 본딴 시옷과 그리고 목구멍의 모양을 본딴 이응. 그래서 이런 그림같이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 해서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기본자를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돈 주고도 그냥 못 사요. 이렇게 외울 수도 있고 감나무 사이 이런 식으로도 외워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기역과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친구들이 이제 가획의 원리로 획이 더 추가되는 가획의 원리로 다른 글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쵸?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그렇지. 기역 그리고 디귿 티읕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미음은 비읍 그리고 피읍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옷은요 지읒 치읓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응 같은 경우에는요. 짜잔 이런 히읗이 있다는 것이죠. 얘는 대체 뭘까? 우리 획을 하나 추가했잖아. 그치? 얘는 우리가 여린 히읗이라고 해요.
여린 히읗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후음으로 쓰는 이 히읗보다도 더 약한 소리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히읗이야말로 뭐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히읗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친구들은요, 따로 다른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이체자,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지지 않은 친구들 이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리을, 그리고 요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으악! 선생님 이게 뭐예요? 세모 아닌가요? 이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반치음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발음을 하게 되면은요, 영어로 Z 소리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z 이런 발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반치음, 그리고 짜잔, 요건 뭘까? 이거는 사과요. 사과일 리가 없죠. 그쵸? 열매가 아닌 요 친구는 옛 이응이라고 해줘요. 옛 이응. 선생님 그러면은 그냥 이응이랑 옛 이응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와줘야지 굉장히 영특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는요, 이제 초성 자리에 있는 이응이 있고, 그리고 중성 자리에 오는 이응이 있잖아. 그치? 초성 자리에는 이응이 오게 되면 의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잉, 앵두, 앵두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는 몇 개의 의문이 있는 거예요? 바로 나와야지. 4개죠. 이렇게 와야 됩니다. 왜? 선생님 5개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초성 자리에 오는 이응은 그렇지 의문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모음과 중성, 초성과 중성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온다라고 보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현대국어에서 이응이 초성 자리에 오게 됐을 때는 의문이 없다라고 보지만 중성 자리에서 오게 됐을 때는 ing 발음이 된다. 그치? ing 소리가 난다 라고 해가지고요, 의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국어는 조금 다르다 이거야. 자,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응 같은 경우에는 초성에 있어도 중성에 있어도 의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봤다는 거지. 엥? 그러면은 안 읽어요? 네, 안 읽어요. 우리 자습서 보면은 본문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나와 있을 거야, 얘들아. 그치? 훈민정음 해례본. 근데 어떻게 써져 있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에잇! 거짓말! 너네들이 펼쳐서 봐봐. 진짜 이렇게 되어 있어.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 생종, 엉쟁, 헌민, 정흥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발음했겠어? 안 한다는 거야. 종성 자리에 있는 이응은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성을 채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동국 정운식 표기라고 한다. 동국 정운식 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음할 수 있는 이응은 어떤 친구인 거야? 이 예디응이 종성에 저는 이응이에요. 발음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디응이 와야만 음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음가 없는 이응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 예디응도 없어져, 사라져 버리게 돼. 그 이유가 뭐야? 음가 없는 이응도 사용을 하면서 음을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예디응의 사용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세국어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이 자음, 의문은 모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10개에다가 몇 개? 4개. 3개? 그럼 총 몇 개? 17개.
그 중에서 오늘날 현대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음은 몇 개예요? 여린, 히읗 사용하지 않죠? 그래요. 반치음 사용하지 않아요? 예디응 사용하지 않아요. 세 개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14개에다가 플러스 무엇까지? 쌍, 참까지 끝, 뜻, 부스지 된소리 5개가 추가가 되면서 총 몇 개? 19개. 오늘날의 현대국어 의문은 자음의 의문은 19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모음 같이 한번 볼게요. 모음도 마찬가지로 처음 만들어질 땐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가 만들어졌어. 그림과 같은 이론으로 만들어졌는데 훈민정음은 정말 대단한 우리나라의 글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과학적 원리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이 철학적인 원리도 반영이 되었었는데 모음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이 이제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 하늘도 있지. 그렇지? 땅이 있고 땅과 가장 먼 곳에 하늘이 있으며 그 사이에는 누가 서 있는 거야? 그렇지. 사람이 서 있는다. 라고 해서 한자 그대로 하면은요. 천지인이 되는 것이죠. 그죠? 천지인 키패드 이런 거 여러분들 핸드폰 하면서 한 번씩 본 적 있죠? 그 천지인 키패드가 어떤 원리로 쓰여지는지 봐봐. 자, 하늘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모음을 아레아라고 합니다. 아레아. 그리고 이 땅의 모양을 본뜬 모음을 모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양을 본따서 모음을 만들고 사람의 모양을 본따서 이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만. 목에 잠깐 걸렸어요.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날파리면 어떡하나? 살짝 생각해버렸지 뭐야. 자, 그리고 합성의 원리. 자, 합성의 원리로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합성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야. 아, 오, 우. 여기에서 한 번 더 합성해. 야여, 요, 유. 제일 먼저 합성한 친구들을 우리가 처음에 딸려서 추출자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출자라고 부릅니다. 제출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모음이 있죠. 뭐예요? 아레아라고 하는 모음은 오늘날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중세국어 문법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모음조화라는 게 있거든. 모음조화라는 말 처음 듣죠. 생소해요, 우리는. 이 모음조화가 무엇이냐면 앞에 오는 모음이 양성모음이면 뒤에 오는 모음도 양성모음으로 써주고 앞에 오는 모음이 음성모음이면 뒤에 오는 모음도 음성모음으로 써주는 것이 바로 모음조화야. 선생님, 양성모음이 뭐예요? 음성모음이 뭐예요? 그걸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양성모음과 그리고 중성모음, 음성모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양성, 중성, 음성모음 세 가지가 있는데 양성모음 아래야. 중성모음 사람 인자를 본딴 이모음 그리고 음성모음은 땅의 모양을 본딴 모음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하늘은 양지인 거야. 양지. 그치? 양지 하늘과 반대되는 곳의 땅은 음지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양과 음으로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아나오는 양성모음으로 쓰여졌고요. 음성모음은 어와 우가 있습니다. 총 이 중세국어 시기에 단모음 7개, 단모음 7개를 양성, 음성, 중성으로 놔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모음 7개를
양성, 음성, 중성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모음은 이 세 친구가 기본자가 되는 것이고요. 아래아와 이 모음이 기본자인 것이고요. 나머지는요, 초출자, 합성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초출자와 제출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모음 7개를 양성, 중성, 음성으로 나누어 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중세국어의 문법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 모음조화라는 거는 오늘날 더 이상 쓰이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아래아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면서 이제 모음조화도 어떻게 된 거야? 자연스럽게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아 소실로 인한 모음조화 붕괴, 아래아 소실로 인한 모음조화 붕괴 같이 한번 볼게요. 원래는요, 이런 어휘가 실제로 있었어요. 뭐라고 읽을까? 근데 뭐예요? 마잠이라고 읽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반시음은 Z소리 낸다 그랬잖아. 마잠이라고 했었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마음,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잠, 마암, 마음. 그래서 아래아 같은 경우에는 모음으로 편입이 되기도 했었고요. 모음으로 편입이 되는 모습도 보여줬었다. 그래서 이 아래아가 으나 아로 쓰이게 되면서 이 단모음으로 쓰이게 되면서 더 이상 쓰이지 않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더 이상 모음조화도 지켜지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세 국어의 음운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요, 이 중세국어 때 글자를 어떻게 운용을 했었는지 그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 시기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표기했는가 해가지고 글자의 운용, 글자의 운용법은 총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요,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는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성음법이라고 합니다. 소리 나는 그대로를 적는다, 성음법. 자, 성음법은요, 하나의 소리로 만들어서 쓴다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봐봐. 우리나라 한글이 위대한 이유. 예를 들어가지고, 나 물 마시게 저기에 있는 컵 좀 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은 컵은 영어로 cup죠. 그쵸? C가 크, 그리고 U가 컵이 B에 이제 발음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발음할 때 한 번에 컵이라고 발음할 수 있잖아. 그치? 컵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 컵을 발음하기 위해서, 컵을 쓰기 위해서 3글자를 쓴다는 거야. 우린 그러지 않는다.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거, 물! 마찬가지로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거는 하나의 글자로 쓴다. 이것이 바로 성음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우리 초성 자리에 들어갈 자음과 그리고 중성 자리에 들어갈 모음을 모두 만들어졌잖아. 그러면은 종성에는 대체 무엇을 쓸 것인가? 종성에는 초성에 쓰던 그 자음을 그대로 써주자. 종성, 부용, 초성까지. 종성, 부용, 초성.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초성과 중성, 중성의 글자를 합쳐서 쓰는 것을 우리가 성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 이름이 진이잖아요. 진에서 이 지읒
지읒은 뭐야? 초성. 이 모음은 뭘까요? 중성. 니은은 뭘까요? 종성이 되겠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써줬는데 우리는 종성부영 초성, 종성 자리는 초성에 쓰인 그 자음을 그대로, 그 음을 그대로 써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나중에 팔종성법 얘기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추가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병서법이라는 게 있어요. 병서법, 우리 병렬연결 이런 거 이제 배웠죠, 그쵸? 나란히라는 것입니다. 글자를 나란히 붙여서 쓴다. 무엇을? 음운을 나란히 붙여서 쓴다. 그것이 바로 병서법이 되겠습니다. 자음을 나란히 가로로 붙여서 쓰는 것입니다. 가로로 붙여서 쓴다. 우리가 이것을 병서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병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병서는 각자병서, 두 번째 병서는 합용병서. 이렇게 이제 병서법을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서 써준다 그랬잖아요. 같은 자음을 나란히 붙여서 써주면 각자병서입니다. 쌍기역, 쌍니은, 쌍디귿, 쌍이응, 쌍히읗도 있었어요. 이렇게 같은 자음을 나란히 붙여서 쓰는 것을 우리가 각자병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자음을 나란히 붙여서 쓰는 경우를 각자병서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합용병서는 그러면 서로 다른 자음을 붙여서 쓰는 경우겠죠. 그렇죠? 자, 다른 자음을 붙여서 쓰는 경우는 우리가 합용병서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비읍, 시옷, 비읍, 디귿 아니면은 뭐 비읍, 시옷, 디귿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을 합용병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합용병서는요, 초성에서도 쓰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말의 초성 자리에 이제 자음들이 물이 지어온다 라고 해가지고요, 합용병서 안에 있는 또 다른 이제 하위적인 항목에는요, 바로 어두자음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음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어의 머리도 자음이 물이 지어온다의 무리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읽었을까? 네, 이게 뭐야? 그쵸? 자, 아래아는 거의 아로 발음을 하거나 으로 발음을 했었다고 했잖아. 아로 읽어준다면 여기 뒤에 있는 시옷을 된소리로 발음을 해줘서 오늘날에는 쌀이라고 발음을 해주는 것이죠. 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도 써줄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딸이가 되겠습니다. 딸이. 여기에서 딸, 여자아이라는 뜻인데 여자아이에다가 이 이자는 무엇인 거야? 주격조사로 온 거지. 해석하면 여자아이가 라는 뜻이야. 여자아이가 라는 뜻으로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어두자음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요, 연서법이에요. 연서법은 연철이랑 헷갈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연서법은 자음을 나란히 세로로 붙여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란히 세로로 붙여 쓰는 것. 우리가 이것을 연서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연서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대표적으로는 순경음이라고 불려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 미음, 비읍,
피읍 이렇게 생긴 친구들입니다. 아니면은 뭐 쌍비읍 이런 친구들 특징이 있어.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친구들 발음해볼까? 무, 브, 프, 뿌. 요 친구들한테는 특징이 있다고. 무슨 특징? 양 입술이 그렇지? 맞닿은 다음에 나는 소리. 그래서 양손음 친구들인데 여기에 이렇게 이응이 2개 나란히 붙여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중세국어 처음 배우는 친구들의 표정 보는 재미에 수업하죠. 다들 이렇게 수업 듣고 있어요. 자, 요 순경어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종대왕께서는 우리가 소리낼 수 있는 모든 말소리를 다 글씨로 표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세종대왕의 창제정신이 잘 녹아든, 창조정신이 잘 녹아든 글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순경음은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쓰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도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순경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얇은 소리, 얇은 이제 입술 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소리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순경음 쓰여졌지만 오늘날에 쓰지는 않았고 네 번째는요. 모든 자음은 어디에 붙여 쓴다? 모음에 붙여 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바로 부사법입니다. 자음을 반드시 어디에 붙여 쓴다? 모음에 붙여 쓴다. 이게 바로 부사법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초성 반드시 중성에 붙여 쓰고 자음만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모음에 붙여서 써야 된다. 자, 그것이 바로 부사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세국어 음운의 변동 해볼 건데요. 선생님 물 한 잔만 마시고 계속 이어서 할게요.